네. 경수 씨, 진영 씨, 박보영 씨 그리고 박진우 감독님께서 무대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죠. 자, 박진우 감독님께서 오늘 제작 발표회를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 연출을 맡은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네, 안녕하세요. 보영 씨, 네, 유미지이자 유미래 역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이호수 역의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경수 씨, 예, 한세진 역할의 류경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의 서울의 주역분들 함께 모셨는데, 자, 이제 바로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캐릭터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릴까요? 보영 씨부터. 네, 저는 유미래이자 유미지 역을 맡았는데요. 언니 미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픈 상태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는 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고요. 서울에서 버티다가 어떠한 일로 쌍둥이 동생과 바꾸게 된 언니고, 미지는 어렸을 때 육상을 했던 친구인데 다쳐서 그 꿈을 꺾인 채로 또 다른 이유로 두손리에만 있다가 언니에 대한 그 일 때문에 바꿔주게 되는 그런 동생입니다. 아, 진짜 얼굴 빼고는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입니다. 자, 박진영 씨. 네, 호수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 같지만 본인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속에서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백조 같은 캐릭터입니다. 서울에서 미래인지 위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또 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인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류경수 씨. 예, 한세진은요. 서울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기업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CFO. 굉장한 자산가였고,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딸기 농장을 자기가 운영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미래를 만나는, 근데 미진 거죠, 겉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좀 참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오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네, 네. 자, 정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이 멋진 세 배우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감독님, 미지의 서울만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굉장한 영상미를 보여주셨고 독특한 연출 기법들을 늘 보여주시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떤 연출 방법, 어떤 좀 중점을 두시고 연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최대한 그 있는 그대로 배우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대본이 되게 우리 이강 작가님이 글을 참 아름답게 쓰세요. 그래서 글이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되는 느낌이 나도록 최대한 제가 하는 게 거의 없이 배우들의 연기랑 글이 잘 묻어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또 그 작가님의 글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연출에 중점을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이 작품 워낙 기대하고 계시는 기자님들 많으셔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시사 봤는데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박보영, 박진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됐다시피 박보영 배우는 1인 4역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작품 선택 이유나 그리고 두 인물 표현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박진영 배우는 군복무 이후에 촬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되어서 촬영장에 복귀한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호수를 표현할 때 중점 두신 부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보영 씨 사실 진짜 1인 4역 이게 선택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인 4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1인 2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대본을 보고 제 인생에 진짜 다시 없을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언제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을까, 언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이 아니면 나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 1부 엔딩에 이제 어차피 예고편에 나왔으니까요. 내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라는 그 대사의 그 엔딩을 보자마자 이 드라마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게, 너는 나로 살아라. 네. 자, 그렇다면 두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면서 연기를 했는지? 아무래도 미래는 처음부터 좀 서울에서 일이 많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인 친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밝고 좀 차가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려고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스타일링적인 부분에서도 색깔을 많이 주고 빼고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실 둘이 바꾸고 나서 서로인 척 할 때의 어떠한 밸런스를 제일 중점으로 뒀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감독님이 제일 많이 좀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미지에 대한 그 탈색과 그런 부분으로 비주얼적으로 딱 다른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고 감독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탈색도 감독님 의견이었고요. 뿌리가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란 것도 감독님께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후렴이 했는데, 필요한. 네.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보고 만족했습니다. 네. 아주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진영 씨 군 제대 이후에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촬영장에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소감? 너무 행복했습니다. 군복무를 또 재밌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을 또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것에 되게 행복감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또 대본을 보다 보니까 글이 너무 좋고 또 현장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사실 이제 보영 선배가 네. 누나가 많이 도와주셨고 감독님도 많이 현장에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사실 2회차 1회차 만에 바로 민간인으로 왔습니다. 다 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 박보영 씨의 도움이 컸군요. 너무 컸죠. 네.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기를 또 오랜만에 또 연기를 한 건데 이 역할 이호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뒀나요? 일단 호수가 가진 핸디캡이 있어서 그거의 정도 차이를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좀 너무 심하지도 않고 또 덜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몸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호수가 제가 느꼈을 땐 말이 좀 느리고 목소리 톤이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 친구 같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도 좀 현장에서 감독님 디렉션 받으면서 열심히 찾아 나가려고 해봤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아주 디테일한 연기 박진영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질문, 네, 왼쪽으로 가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교양 하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좀. 네. 사실 이 1인 2역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앞서 이제 오프닝 인트로에서 나왔지만 그 왕자와 거지를 기반으로 한 서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전부터 없었던 작품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인생을 맞바꾼다는 설정이. 그래서 이런 설정이 좀 특별히 좀 이 대본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전작인 그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가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다음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좀 가졌던 여러 가지 뭐 부담감이나 아니면 좀 다르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좀 이번 작품을 내시면서 좀 느꼈던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보영 씨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배우가 1인 2역에 너무 경도되면 또 둘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 1인 2역을 하는 배우에게 자꾸 확신을 주고 서로 너무 다르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되면 연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영 씨가 1인 2역을 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거나 같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 대본이 마음에 들었던 이 작품을 꼭 내가 연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이유부터 좀 여쭐게요. 네. 이런 설정 1인 2역. 1인 2역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작가님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처음 이제 책을 받아서 읽었을 때 쉽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어쨌거나 모델이 왕자와 거지구나 1인 2역 하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는데 한 권 정도 읽고 나니까 1인 2역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두 개를 한다라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보영 씨라는 필터를 통해서 좀 다양한 인물들을 그 미지든 미래든 혹은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생기는 변화든 이런 걸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컸고 그리고 워낙에 좀 대사들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뭐 팬시하게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간만에 좀 나쁜 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예뻤고 진정성이 좀 있는. 네. 그래서 참 솔직하고 뭔가 욕심 없고 꾸밈 없는 대본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영 씨한테도 뭐 1인 2역이라는 생각이나 뭐 캐릭터별로 차별화를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스태프들이나 저희가 뭐 이제 보영 씨를 꾸며주는 사람들이나 찍는 저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애를 쓸 테니까 본인은 그냥 그 지금 전달해야 되는 감정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과 지금 몰입해야 되는 상황과 그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워낙에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부담을 엄청 많이 짊어지는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기가 단 하나도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페이스메이커처럼 잘하고 있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거의 이걸로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감독님께서 해주셨고 또 다른 질문이 전작이 또 워낙 대작이었고 그 또 CG 작업, 후반 작업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결이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느낌이 다른 작품이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하긴 했는데 막상 작품을 고르려고 하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뭘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더 잘 될 거고 이런 거를 제가 워낙 모르는 사람이기도 해서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손을 내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뭐 사실 다 제 새끼들이라 제가 했던 작품들 저는 다 사랑하거든요. 저는 온전히 다 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인연이 닿았어서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담을 최대한 스스로 낮췄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거를
뭐 괜히 다음 일에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더 마음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것도 그냥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생각 후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나라고 물어봤고, 제 스스로에게. 그러고 났더니 뭐 하고 싶구나 싶어서 택했습니다. 되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시청자들을 만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뭐 매번 첫방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뭐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거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게 항상 첫방이거든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지만 진짜 안 꺼내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까지 했던 것들 중에 가장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기대게 됐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줬고, 작가님도 너무 훌륭하셨고, 우리 뭐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포함해서 모든 출연진들이 그 필요 이상의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값을 하는 연기와 마음을 다하는 연기가 다르다는 걸 저희는 이제 대충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게 저희 출연진들은 정말 다 마음을 다한 연기를 너무 소중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스태프분들과 연기자분들과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신호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되게 위로를 얻고 힐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듣네요. 예. 그리고 우리 류경수 씨도 표정이 그러신데, 경수 씨는 어때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긴장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니 이번 주가 첫 방인 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네, 근데 제가 대본을 보면서 참 이 드라마는 정말 무해하다. 너무 따뜻하고 감동스럽고 또 유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또 위로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기대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왼쪽도 계시고 오른쪽도 계시는데, 네, 오른쪽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로. 반갑습니다. 네. 박보영 배우님하고 저 두 남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박보영님께서는 좀 남자 배우들과 각자 다른 역할로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좀 그런 호흡의 깊이를 좀 나누려고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박신영 씨와 유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박보영 씨도 어떻게 호흡을 맞추려고 했는지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호흡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 자, 박보영 씨는 사실 1인 2역, 1인 4역이기 때문에 두 배우분들과 다 호흡을 맞추셨어야 됐잖아요. 그 깊이 조절을 어떻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지로서 호수를 대하고 미래로서 세진이를 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고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게 두 분이 매력이 너무 다르신데, 드라마에서 그런 두 남자 배우와 한 번에 호흡을 해볼 수 있다는 건 다시는 없을 기회라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 상황을 즐기면서 같이 호흡했습니다. 너무 매력이 달라서요. 그쵸. 만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궁금하죠?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일단 보영 씨가 생각할 때 두 분이 매력이 다르잖아요. 호흡이 각각 어땠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에서 캐릭터도 그런데 되게 정말 이름처럼 담담하고 되게 깊게 옆에 이렇게 쭉 있어주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전작에서 멜로무비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비가 오면 같이 맞아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호수는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데 제 쪽으로 엄청 기울어서 본인이 어깨가 다 젖어도, 어깨가 다 그치? 젖을 것 같은 친구의 느낌이었고, 세진이는 우산을 집어 던지고 같이 심지어 그 물 웅덩이에서 놀자고 할
정말 다르네요. 그런 네 캐릭터여서 저도 같이 호수랑 있을 땐 오히려 제가 미지가 약간 좀 밝은 친구여서 좀 저를 눌러주고 그리고 미래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세진이를 통해서 좀 위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의 호흡을 좀 했습니다. 이야, 박보영 씨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합니다. 예. 자, 박진영 씨, 우리 박보영 씨와의 이번 호흡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왜 웃으세요, 선배님? 선배님. 예. 사실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군복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와서 긴장 안 하는 척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계속 보영 선배랑 붙다 보니까 긴장 안 해도 돼. 여기는 그런 곳 아니야. 라는 그 느낌을 계속 주죠. 만들어 직접 줬다기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 주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편한 곳이구나를 사실 보영 누나를 통해서 사실 위로받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존재 자체가 완화예요. 완화. 모든 걸 완화시켜주는. 우리 드라마 같거든요. 누나 실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해하고 선배님 저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럼 뭐 하시는 거죠, 너무 지금? 잘해주시기 때문에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호수로서 다가갔을 땐 사실 미지 미래 미래인 척하는 미지인 척하는 미래 다 다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그냥 전사와 서사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냥 누나가 주는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르게 반응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진짜 그냥 미지 미래와 연계하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경수 씨는 어땠나요? 예, 뽀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넓은 바다인데 굉장히 잔잔한 물결 같다. 그래서 제가 저 먼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그냥 튜브만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저 먼 바다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저 메모 좀 할게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외워두시고요. 넓은 바다. 자연스럽게 저를 이렇게 연기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된. 넓게 나를 그냥 먼 바다로. 네, 되게 큰 파도도 없이 되게 흔들림 없이 저를 아주 먼 바다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미지와 미래의 연기를 이제 보는데 이게 좀 스포성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놀라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뽀블리의 연기에. 미지와 미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시청자분들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지금 경수 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작품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진짜 다 있는 작품이네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정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아까 일단 박보영 배우님은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 화면에 박보영 배우가 2명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호흡을 맞추는 상대랑 직접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상상하면서 연기해야 되는 부분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1인 4역 연기를 도전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지점이 있었거나 좀 극복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점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류경수 배우님은 좀 이전에 장르물에서 주로 색채가 짙은 연기로 이렇게 보여졌던 게 익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다른 좀 밝은 그리고 또 개구장이 같은 면모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캐릭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2명이 한 화면에 잡힐 때 따로 찍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다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어려웠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대가 하는 연기에 집중을 해서 제가 리액션만 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 스타일이랑 조금 달라서 조금 힘들었는데요. 현장에 대역해 주시는 배우분들이 항상 오셔서 눈 마주쳐 주시고 제가 할 연기를 대신 해주시기도 했는데
현장에 가면 제가 미지로 먼저 찍게 되면 감독님께서 미래로 어떻게 할지 한번 먼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래로 한번 해보고 그걸 이제 제작분이 보시고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 주시고 제가 미지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다시 미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예 없이 허공에 대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연기가 그래도 좀,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금 많이 있어서, 네, 그렇지만 이제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역으로 도와주신 지인 배우와 또 유은 배우가 계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배우분들과 또 감독님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이 미지의 서울은 박보영 씨한테 진짜 한 2작품, 3작품을 한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고 혹시 통하거나 막 이런 장면들은 저는 사실 통으로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지로 따로 외우고 미래로 따로 외워야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한 번에 외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약간 2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한 뼘 더 성장한 우리 박보영 배우 기대해 주시고 우리 류경수 씨는 사실 장르물에서 정말 많은 그동안 사랑을 받았고 뭐 사제 그렇죠 그리고 뭐 산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밝은 역할이에요. 예,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세진? 우선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캐릭터의 그 글이 너무 매력 있고 좋아서 그대로 제가 수행만 하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세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장난스럽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별난 사람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의 굉장히 깊은 어떤 상실감에서 비롯된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시골에서도 좀 다리 건너서 외딴데 혼자 지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고독과 깊은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면으로 좀 이 캐릭터를 풀어봤는데 뭐 모르죠. 또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봐주셔야 의미가 있지. 입으로 얘기해봤자. 아니 근데 평소 성격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밝죠. 네, 저는 세진이 그 경수 씨 봤을 때 세진이랑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수 씨가 워낙 중저음의 보이스 톤이 매력적이라 굉장히 뭔가 말도 느릴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수다스러운 모습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번에 사실 진영 씨와 경수 씨가 굉장히 결이 다른 톤일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또 그 보는 큰일 났네.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 저희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미래 세진이 파야 미지 호수파야 이게 현장에서도 좀 갈려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그런 재미가 있으시죠. 요거 걱정이거든요. 벌써부터 보기 전부터 지금. 단짠이에요. 단짠. 단만 먹다가 짠 거 먹고 싶은데 하면 또 보면 되고 짠 거 먹다가 단 거 먹고 싶은데 하면 또 단 거 먹으면 어느 쪽입니까? 단 쪽? 저는 호수 미지 쪽. 호수 그러니까 단 쪽. 네, 단 단 쪽. 짠 게 좋은가? 짠 거는 좀 목마르지 않나요? 아니죠. 나트륨 필요하죠. 네. 결국은 내가 단 거다, 너는 짠 거다라고 지금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포함 모든 배우분들 한테 공통 질문 하나랑 박진영, 류경수 씨한테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아까 시사회 봤는데 굉장히 촘촘한 힐링 드라마라고 느꼈어요.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각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진영 씨, 류경수 씨는 아까 고양이 하트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 좀 은근 케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 마지막까지 좀 만나시는지 안 만나시는지 궁금한데 만일 안 만나신다면 프로모션 통해서 이제 좀 친해지는 과정일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두 분?
첫 여기서 질문부터가 여기서 무슨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예. 저희 너무 좋아요. 네. 근데 12부까지 꼭 보셔야 저희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실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만났을 때 그 케미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자님도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만나면 좋았겠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좀 더 친해지게 돼서, 그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작품에서 만나고 싶은 형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쵸? 예, 진영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생각을 많이 정말 많이 하시네요. 했어요. 예. 혼자 생각, 망상을 좀 많이 해요. 예. 되게 참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네. 사위 삼고 싶다. 딸이 없으시죠? 네. 예. 장인어른. 참 건실하고. 네. 두 분 정말 케미가 정말 좋네요. 네. 그 진영이가 저희 첫 촬영하기 전에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더 그래서 가깝게 붙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진영이한테 좀 고마워요, 그때가. 저는 보영 누나한테 고마웠어요. 자리는 제가 만들었는데 계산을 누나가 해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자리를 만들고 계산은 박보영 씨 완벽한 팀워크 아닌가? 다음에 또 자리 만들게요. 네네. 아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자 그렇다면 그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박보영 씨가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많은 롤을 맡고 있어서 뭐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너무 잘했고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뭐 정말 안정감은 원로급이고 뭐 외모는 신인급이고 뭐 그런 배우잖아요. 진짜 정말 10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모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한다는 게 그 원로급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관심과 애정과 응원과 박수를 많이 부탁드리지만 다른 배우들도 정말 필요 이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모두가 마음으로. 네, 그 저희 그 선배급 연기자들, 뭐 어린 친구들, 아역으로 나온 저희 배우들 정말 진짜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제가 실제로 계속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누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배우들을 좀 많이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죠? 열심히 하셨죠? 예. 자, 우리 박보영 씨.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저희 현장에서 배우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글에 대한 얘기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우리 작품 정말 좋지 않니? 새로 이제 대본이 나올 때마다 이 장면 너무 좋지 않니? 이 대사 좋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정도로 그 글 안에 진심이 너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경수 씨랑 저랑 경수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자기가 힐링을 좀 받았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저도 경험했던 순간이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타인에게 하는 말인데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또 어쩌면 저한테 필요했던 말을 많이 하는 게 많아서 보시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분들도 다 진심으로 임했고, 또 저희 작가님 글에 또 저희 박신우 감독님이 또 재미와 위트를 또 많이 넣어주셔서 저는 가족 모두가 또 진짜 누구든 보셨을 때 재밌고 또 감동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첫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들에게 왠지 내 마음속 진심을 담은 편지처럼 다가갈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박보영 씨 말씀을 들으니까. 박진영 씨.
좀 전에 이제 누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인물도 참 많이 나오고 그 인물 간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참 거미줄처럼 참 촘촘히 엉켜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본인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이 중에서는 내 얘기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면서 나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저 인물처럼 내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구나. 어차피 끝은 사람이구나라는 그 부분을 모두가 느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가슴속에 품고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영향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용기가 되길 그렇게 다가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류경수 씨. 예, 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람들이 각자 삶에서 힘을 얻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걸 먹는 걸 수도 있고 친구랑 수다를 떠는 걸 수도 있고 뭐 잠을 아주 오래 깊게 자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이 드라마가 그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요새 많이 버거우시거나 굉장히 깊은 어둠에서 뭔가 길을 잃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드라마로 뭔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용기가 되시길 그렇게 희망합니다. 어두운 그곳에 등불이 되는 등불로 다가가는 그런 작품이네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류경수 씨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아이디어가 지금 고갈됐네. 예, 미지의 서울 이제 5월 24일 9시 밤 9시 20분 TVN에서 시작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번 재밌게 그리고 위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지의 서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꽃받침을 하면서 자, 박진영 씨. 네, 저희 모든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받은 만큼 배로 위로가 되는 드라마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12부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영 씨. 매번 제작 발표회가 떨리는데 오늘은 유독 더 떨리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어서 어떻게 봐주실지 촬영하는 내내 설레임과 또 긴장과 걱정으로 지냈었는데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나니까 모두의 도움으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지의 서울 여러분께 정말 잘 선보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우 감독님.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좀 전통적인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트렌디하지 않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니까 좀 부담 없이 간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신우 감독님 워낙 예쁜 영상미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또 서울 곳곳 사실 미지의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관전 포인트 중에 또 서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인물들과 서울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공간이 이곳에 이 작품에 어떻게 담길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작품 미지의 서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자,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도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지의 서울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